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0년 1회차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CS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따위는 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 때 강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가 이상하다. 그래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다음에 다시는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같은 걸 눌러달라고 부탁도 안 하잖아요. 이거 하는 거 보더니 제 친구가 야 그런 걸 눌러달라고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라고 하던데 하여간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인데. 자,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의 유형은 뭘까요? 자, 이 개론 3장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유형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힌트를 주거든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산품은 매번 반복해서 구매해야 되는 상품들, 최저가의 상품으로 구매하지만 다이소 가서 구매하나 봐요. 식품이나 유아용품, 우리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 우리 아이가 먹는 거, 친환경, 유기농 상품들로 구입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보기 내용을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어디에다가 고가의 돈을 지불할 건지 어느 곳에다가 저가의 돈을 지불하면서 구매를 할 건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뭐라고 흔히 부르느냐?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엠니스족 이러면서 남성의 맨에다가 이제 니스라는 말을 갖다 붙인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여성의 전형적인 어떤 해야 할 일 이렇게 봤던 육아, 그다음에 조금 더 남성보다는 조금 친절한 이렇게 표현할까요? 소통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요즘에 갖추게 되는 남성상을 의미하죠. 모르밍족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매장 가서 제품 보고 결국은 바코드 찍어다가 온라인에 와가지고 구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밍족, 흔히 저희가 저런 방법을 쇼루밍이라고도 부르는데, 메트로섹슈얼, 아시겠지만 패션과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남성의 어떤 하나의 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트로섹슈얼. 저도 강남 버스터미널에서 화장하는 남성분을 본 적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액티브 시니어, 은퇴 이후에도 좀 활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계속되는 업무 또는 어떤 자기의 영역 이런 거를 찾고 계시는 분들을 의미하죠. 액티브 시니어. 이 문제에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답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의 유형은 끊임없이 변형되면서 출제가 됩니다. 독특한 키워드 이런 관점들을 꼭 명칭과 연결하시는 연습이 필요하세요. 두 번째, 다음 중 기업과 제품 선택에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이라는 건 소비자 행동이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할 때 프라이스라고 하는 가격은 기업이 만든 거고요. 코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고객이 내야 될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 코스트라는 건 잘 보시면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간에 내가 미리 확인할 방법은 제품에선 가능합니다만 서비스에선 불가하거든요. 그러면 꼭 리스크라는 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의 행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걸 물어봅니다.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워딩도 바꾸고 개념 자체를 조금 뭐라 말씀드릴까요? 대전자를 딱 뒤집어 놨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5개가 다 맞아요. 첫 번째,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합니다. 맞죠? 이거 왜 그러냐면 내 위험을 떨궈야 되니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구전이 있는 겁니다. 2번, 대량 구매를 줄이고 소포장, 분할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한다라는 관점. 근데 아시겠지만 소비자 행동은요, 소량으로 먼저 구매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대량 구매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대량 구매를 줄이고
소포장 분할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라는 관점은 대량 구매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문맥의 의미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5개가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체크해 놓으시고 요 보기 꼭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2번. 자, 3번. 강한 상품 보증이나 보증 기간이 긴 브랜드를 구매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4번. 유명한 브랜드를 찾거나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구전이 되겠죠. 과거에 만족했거나 수용할 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를 구매합니다. 경험이죠. 이게 경험. 구전보다 강력하다고 하는. 나머지 건 다 맞습니다. 소비자 행동.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 중 물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물리적 요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리적 요인. 그러니까 이 물리적 요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4가지 또는 뭐 그 이상의 관점을 갖고 이제 구별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물리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딱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물리적 요인입니다라고 얘기되면 배달 가능 여부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 시대. 이 물리적 요인입니다라는 관점이고요. 1번 구매 예산, 현금 수준 이 2가지가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이 경제적 요인이에요. 경제적 요인.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인, 기본적으로 돈에 관련된 거죠. 구매 허용 시간,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시간적 요인. 5번 구매 동반자의 영향입니다. 구매 동반자의 영향, 이게 발음이 안 되나요? 구매 동반자의 영향 같은 경우를 흔히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인적 요인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따져놓고 본다면 흔히 저희가 이제 이 물리적 요인은 배달 가능 여부입니다. 딱 하나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 관점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 유형도 체크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 요인, 시간적 요인, 인적 요인 언제든지 선생님 문제를 뒤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문제 유형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성격 유형 지표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설명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 MBTI 문제는 30문제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네, 노드스트롬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만 MBTI는 어떻게든지 간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30문제 중에.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육감 내지 영감.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육감 내지 영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 자, 미래지향적. 이 2가지 키워드만 갖고 계셔도 충분히 답을 찾아요. 다 읽지 않으셔도. 결국 육감 내지 영감이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직관형이에요. 직관형. 이해가시죠?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이길 원해요. 이렇게 설명을 가지고 명칭을 찾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MBTI 해석에 관한 유의점, 또 하나는 소비하는 과정에 관한 성향별 어떻게 나눠지는지. MBTI는 최근에 문제 유형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근데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내가 시험 볼 때는 그냥 이 스타일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각형, 그럼 오감의 의존, 실제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감정형,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정민아 어디 나올래? 라고 했을 때 어디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정민아 나올래? 누구 나오는데? 이거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감성형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나누는 이 어떻게 보면 8가지 기본 과정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판단형 저희가 뭐라 불러요?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문구에 또는 키워드에 이런 관점들로 나눠서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희 참고자료, 분석자료 보시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넌지시 저희 분석자료를 구매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양해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CRM입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아시겠지만 고객 관계 관리는 고객의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 정보를 저희가 마케팅에 쓰기 위해서 데이터화 시키죠. 그렇게 놓고 고객과의 뭘 늘리기 위해서 접점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거 산 사람한테 특정 고객한테 표적화를 시켜서 자꾸 우리 거를 기본적으로 구매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해가시죠? 이래서 CRM을 저희가 고객 가치 중심 경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1번 고객 점유율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우선시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시장 점유율의 재고라는 관점을 보면 CRM에서 저희 메타그룹이 나누는 분석 CRM에 해당하는 게 목적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CRM으로 본다면 1번 설명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세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고객 점유율 향상의 목적이 있는 게 CRM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는 걸 기본서에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 2번, 3번, 4번, 5번 설명 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1번, 이게 답인가 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번, 3번, 4번, 5번 어떻게 맞는 보기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꼭 체크하고 보십시오. 다음 문제. 고객관계관리 CRM의 전략 수립 단계. 자, 플로우 차트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전략 수립 단계는 총 6단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환경 분석 단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직원이면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고객일 거고요. 제가 직원들이 모여있는 기업이라면 제 앞에 있는 건 고객들이 모여있는 뭘까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은 흔히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 고객 분석입니다. 이젠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다가갔더니 특정 고객 한 명이 딱 저희 앞에 쓴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느냐? 고객 분석 단계에서는 고객에 대한 세밀한 또는 세분화된 분석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슬며시 이 고객 옆으로 다가가야겠어요. CRM 전략 방향 설정 단계. 슬며시 다가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객이 우리를 좀 쳐다보게 만들어야죠. 뭐야? 라고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what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무엇을 줄까?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제안 결정, 마케팅 오퍼 제안 결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전적으로 뭘 줄까? 아니면 사후적으로 보상해 줄까? 여기는 마일리지라는 게 대표적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왕 줄 거면 맞춰서 주자. 인적 특성, 여성인지 남성인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여기다 맞춰서 뭘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것도 메리트가 있어야 우리를 쳐다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앞에서 what이 나왔는데 그럼 how라는 건 언제 나올까요? 마지막 단계 대화 설계라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흔히 저희가 뭐 포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고객한테 how 전달하게 될 것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는 걸 대화 설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이 플로우 차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2022년도에는 뭐 문제 스타일이 조금 바뀐다고 한다면 환경 분석도 괄호치고 가, 고객 분석도 괄호치고 나, CRM 전략 방향 설정도 괄호치고 다 이렇게 놓고 밑에 가서 1번 가는 뭐, 2번 나는 뭐, 3번 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리더스는 아시겠지만 시험에서 총 90문제 중에 80문제 가까운 문제가 올바르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같이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객관계관리 CRM의 실패 요인 중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자, 실패 요인이라는 건 뭐 장기적, 전사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 중에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과 기업 입장에서 고객과 CRM을 가져가야 되는데 CRM 가져간다는 건 뭐 장기적, 그다음에 전사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우리 걸 자꾸 반복적으로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대요. 쉽게 얘기해서 자꾸 우리 걸 반복적으로 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팔 방법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 찾으라는 문제 유형이에요. 1번 단위당 판매가 적은 경우 한 번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고객 관계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2개 팔려요.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2번 평생 단 한 번 구입하는 제품이요. 한 번 사면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안 산대요. 그럼 CRM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3번 장기적 타산이 맞지 않아요. 오래 가면 갈수록 세상에 우리한테만 마이너스가 생겨요. 이러면 이건 끌고 가기 어렵죠. 4번 정보 수집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물건 값은 10,000원인데 이 정보 알아내는 데만 10만 원이 들어요. 그럼 하나 팔 때마다 마이너스 9만 원씩 나요. 이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5번 상표에 대하여 충성심을 보이는 제품이요. 충성심을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재구매와 구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분과 관계를 맺고 저희가 오랫동안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의미 없는 데이터가 아닌 거죠. 네, 저희한테 꼭 필요한 방법이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무슨 의미야? 이것만 구별하셔도 충분히 암기하지 않으셔도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이 C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앞에 2가 붙으니까 온라인이라는 소리일 겁니다. 온라인으로 간다는 건 오프라인 대비 스피드라고 하는 이 빠르다라고 하는 메리트가 딸려가게 되면서 여기에 만족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건 구매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는 측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구매자도 온라인, 판매자도 온라인. 결국 단수 채널밖에 없어요. 채널이 달랑 하나예요. 하나. 이해가시죠? 이렇게 채널 하나로 운영되다 보니까요. 오류의 가능성도 적어요. 왜 그냥 딱 채널이 단독 채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운영 비용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건비도 적죠. 왜? 직원을 안 뽑아도 되니까요. 컴퓨터 몇 대만 갖다 놓고 사장 혼자서 주문 들어오면 물건 싸가지고 택배 보내고 이거 하셔도 되잖아요. 분명히.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1번 인터넷을 활용한 통합체계 구축으로 단일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설명. 2번 고객의 요청에 대한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오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이건 오프라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처리 과정 자체가 복잡할 때가 있고요. 오류 가능성, 왜 그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온라인인 거죠, 간단하게. 이해가시죠? 3번 초기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이 높은 반면 뭐 반응형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것도 2천만 원, 2,500만 원 막 이래요.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거 당연히 알 수 있는 저희가 4번, 5번 또한 똑같이 이 CRM 결국 온라인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넬슨 존스, 저희가 이제 흔히 이 양반의 이름이 나오면 3R이라고 부릅니다. 3R 이론이라고 불러요. R이 들어가는 단어가 선생님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 2번, 3번은 답도 아니에요. 그죠? R로 시작 안 하잖아요. 이해가시죠? 이 문제. 그래서 인간관계 심화 요인 중 서로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자, 여기부터 키워드가 될 거예요. 명료하게 설정된 기대나 지침. 명료하게 설정된 기대나 지침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답은 규칙, 룰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건 하부 요소가 3개 나오는 문제 유형은 거의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명료하게 설정된 기대나 지침, 규칙입니다. 그럼 리워드, 보상성은 뭐가 나오느냐? 보상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될수록 보상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될수록 이라는 관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호성이에요. 긍정적 보상의 영역이 넓어지고 긍정적 보상의 영역이 넓어지고 자, 이렇게 하시면 세 가지 문제가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변화돼서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 중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기본서에서 한 11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대립을 반복하고 여기까지 딱 보니까 쌈질을 주로 하는 사람인가 봐. 주변 사람들과 자 여기서부터 키워드예요. 효율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유형. 효율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왜 그럼 만나기만 하면 쌈부터 하려고 달려드니까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저희가 뭐라 부르냐? 반목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목형. 사람들과 효율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유형. 저게 딱 답을 그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립형, 다른 이름으로 회피형이라고 부릅니다. 1번과 2번은 똑같은 명칭을 나눠놓은 거예요. 인간관계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리형, 업무 중심적인 인간관계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은 비즈니스 관계야 라고 해가지고 실리형. 의존형, 누군가 사람에게 항상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유형이죠. 의존형. 그래서 어려서 의존하던 습성이 성인이 돼가지고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흔히 저희가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주로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주로 CRM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줄을 이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셔야 되는 건 사장, 고객관계 관리, CRM 파트가 문제가 이렇게 다량으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회차 이후의 시험들에서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었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좀 모자란데? 모질한데? 그래서 뭔가 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출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 분석 자료가 있으면 좋겠네 라고 해서 선생님 제 카페 이렇게 생겼어요. 네이버 카페 아래가 주소인데 결과적으로 이걸 뭐 클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테니까요. 이런 카페고요. 네이버에서 박정민이라고 검색하시면 배우가 나오고요.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하시면 제 글이 나옵니다. 꼭 메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에 관련된 합격할 수 있는 문제풀이에 관련된 소스, 솔루션 정말 다양하게 챕터별로 나눠놓고 제공해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다 선생님 맞춤형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카페가 있다고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유료입니다. 유료가 돼 있어요. 물론 뭐 기출문제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카페 가입하시고 뭐 한두 개 글만 쓰시면 다 보실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왜 이렇게 길어지나 모르겠네요.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